바다와 커피, 먹거리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도시 강릉.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디저트 문화까지 더해져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찾는 곳입니다. 강릉에는 해변도 맛집도 많아 어떻게 즐겨야 할지 고민되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알기 쉽게 구역을 나눠 가볼 만한 장소와 맛집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강릉을 대표하는 해변은 경포해변입니다. 노을 명소로 알려져 해가 지는 모습을 보러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해변에는 젊고 활기찬 분위기가 펼쳐져 있고 뒤편 호수에는 낭만이 가득한 풍경을 볼 수 있어 경포 일대는 늘 사랑받는 곳입니다. 경포호는 거울처럼 맑다는 이름처럼 투명한 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풍경에 매료되어 조선시대 양반가가 이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의 생가인 오죽헌, 그리고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의 생가도 인근 초당동에 자리합니다. 초당동의 별미 초당두부는 가마솥에 콩물을 끓일 때 바닷물을 넣어 만듭니다. 한국 전쟁 이후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이렇게 두부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그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강릉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짬뽕 순두부는 동화가든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신선한 해물과 부드러운 순두부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깔끔하면서도 깊은 불맛이 느껴졌습니다. 초당 순두부는 몽글몽글한 식감에 간간한 맛이 매력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초당 두부 마을에는 오랜 세월 두부를 만들어 온 집들이 많아 가게마다 개성이 다른 초당 두부를 맛볼 수 있습니다. 순두부 마을 아래쪽은 레트로 감성의 카페와 편집숍이 있어 젊은 세대도 많이 즐겨 찾습니다. 이곳에는 울릉도 향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도 있는데요. 울릉도 며느리의 대표 메뉴는 따개비 내장으로 육수를 낸 따개비 칼국수입니다. 면과 국물에서 내장의 고소한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강릉 닭강정의 옥수수 닭강정도 별미 중 하나인데요. 달콤한 옥수수와 진한 양념, 바삭한 누룽지가 어우러져 식어도 맛있었습니다. 강릉에는 옥수수를 활용한 디저트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갤러리 밥스의 옥수수 커피입니다. 달콤한 옥수수 크림과 잘게 씹히는 알갱이, 고소한 커피 맛이 어우러져 누구나 반할 맛이었습니다. 인근의 카페 툇마루는 흑임자 커피로 유명한데요. 부드러운 흑임자 크림과 커피의 쌉싸름함이 잘 어우러졌습니다. 강릉은 이런 새로운 메뉴와 함께 커피 문화의 도시로 자리 잡았는데요. 2000년대 초 한국 1세대 바리스타가 강릉의 커피 로스팅 문화를 알리면서 커피 장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유명한 카페들과 커피 박물관 같은 공간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커피커퍼는 강릉에서 최초로 커피 농장과 박물관을 만든 카페입니다. 음료를 주문하면 박물관도 함께 둘러볼 수 있는데요. 커피 전반에 고급스러운 풍미가 전해져 만족스러웠습니다. 초당이라는 동네 이름은 조선 문인 허엽의 호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의 자녀 허난설원은 시 재능이 뛰어났지만 시대의 제약 속에서 꽃피우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균은 홍길동전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기득권에 도전하다 역모로 몰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금기와 제약 속에서 삶을 마친 남매의 흔적은 허균 허난설원 기념공원에 남아 있습니다. 고즈넉한 풍경이 아름다워 여행객들이 저마다 카메라에 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리를 하나 건너면 미디어 아트 전시관 아르떼 뮤지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옆으로는 경포호가 길게 이어져 산책하기 좋습니다. 경포호를 내려다보는 경포대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핫플레이스였습니다. 당시 대관령 동쪽의 아름다운 여덟 경치를 관동 팔경이라 불렀는데요. 경포대 역시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팔경을 따라 길을 오르면 금강산까지 이어져 선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 코스였습니다. 여행하던 선비들은 근처 선교장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조선시대 상류층 대저택으로 현재 남아있는 전통 민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드라마 촬영지로도 자주 등장하고 지금도 숙박 체험이 가능합니다.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정자, 생활 유물 전시관과 박물관까지 두루 둘러볼 수 있습니다. 율곡이이를 존경하던 선비들은 선교장 대신 이곳 오죽헌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율곡의 어머니 심사임당은 현모양처로 기억되지만 사실은 예술가로서 더 큰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아들 율곡에게 학문을 강요하지 않고 삶 속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오죽헌에는 신기한 검은 대나무와 율곡이 태어난 방 신사임당의 흔적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야간 상설 공연이 열리던 날이었는데요. 마당극과 함께 길놀이도 펼쳐져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길놀이는 강릉단오제의 대표 공연입니다. 강릉단오제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큰 축제로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와 다양한 민속놀이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죽헌을 둘러보고 출출해진다면 차로 5분 거리의 교일동에 가보셔도 좋습니다. 이곳의 맛집 주문진 순인에는 생선조림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모듬 조림에는 동해안에서 즐겨 먹는 장치와 열기 그리고 친숙한 가오리까지 담겨 있었는데요. 칼칼한 양념이 입맛을 돋우고 밥이 술술 들어갔습니다. 인근에는 가오리찜으로 유명한 이모네 생선찜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해변을 따라 이동해 보겠습니다. 경포 일대에서 더 조용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무지개 방파제가 있는 사근진 해변과 솥대다리로 이어지는 강문 해변도 좋습니다. 강문 해변에는 유명한 유리공예 소품숍도 있어 잠시 머물며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송정 해변은 뒤로 소나무 숲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늘 아래 캠핑 의자를 펴고 바다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곳 송정동에는 70년 넘게 소머리 국밥을 끓여온 광덕식당이 있습니다. 순두부를 같이 넣은 소순이는 소머리 고기가 부드러워 계속 생각나는 맛이었습니다. 송정을 지나면 강릉 커피 문화의 시작점 안목해변이 나옵니다. 1990년대만 해도 횟집 사이에 놓인 커피 자판기 몇 대가 전부였는데요. 식사 후 자판기 커피를 들고 바다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어느새 100여 대의 자판기가 늘어선 길카페가 생겨났습니다. 이후 커피하면 안목해변이라는 말이 퍼져 카페가 하나둘 들어섰고 지금의 커피 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판기 커피도 분위기가 있었지만 카페에서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는 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안목해변 뒤편에는 오래된 골목 풍경도 남아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샵이 모여 있어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맛집으로는 청와대 셰프로 유명한 장지수 셰프의 미트컬처가 있습니다. 안목해변과 남항진 해변을 잇는 바다하늘 자전거는 바다와 남대천이 만나는 지점을 가로지릅니다. 남대천 아래쪽은 대부분 주거지라 여행객들이 잘 찾지는 않지만 안목과 가까운 곳에는 옹심이 골목이 있어 일부 여행객이 들르기도 합니다. 저는 메뉴가 다양한 감자적 1번지를 찾았는데요. 감자를 갈아 빚은 옹심이는 겉은 쫀득하고 씹을수록 아삭한 식감이 매력이었습니다. 강릉 해변을 따라 내려가면 정동진에 도착합니다. 경복궁에서 정 동쪽에 있는 나루터라는 뜻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1990년대 드라마 모래시계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졌고 지금은 해맞이 명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해안선에 섬이나 바위가 없어 태양이 더욱 또렷하게 떠오르는 곳입니다. 정동진 항 근처에는 바다 전망대가 있어
시원하게 트인 풍경 속에서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차로 10분 정도 내려가면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에 늘 손꼽히는 헌화로가 이어집니다. 한국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도로인데요. 바다와 나란히 달리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차가 다니지 않는 바닷길을 걸어보고 싶다면 해안 절벽을 따라 이어진 바다 부채길을 추천드립니다. 정동진역은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기차역입니다. 1960년대에는 인근 탄광의 광부들이 이용하던 역이었는데요. 탄광이 문을 닫으며 한때 폐역 위기에 놓였지만 지금은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인근의 썬카페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로스터리 카페입니다. 통나무 산장 같은 분위기가 아늑했는데요.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내린 커피는 균형 잡힌 맛이 느껴졌습니다. 강릉은 다양한 풍경과 여유로운 분위기 덕분에 영화인들에게도 사랑받아 왔습니다. 독립영화제가 꾸준히 열리고 작은 독립영화관 이스트 시내에서는 독립영화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열어 해돋이를 본 뒤 음료와 빵을 간단히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정동진에서 시내로 돌아가기 전 등명해변 근처에도 들러볼 만한 명소들이 있습니다. 삼국시대 강릉의 옛 지명 하슬라에서 이름을 딴 하슬라 아트월드는 바다와 어우러진 전시와 포토존이 많아 머무르기 좋습니다. 등명 낙가산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천연 고찰입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세워졌고 고려시대 석탑도 남아 있습니다. 맞은편 정자에 서면 동해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지금까지는 경포를 중심으로 남쪽 해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강릉의 북쪽 끝 주문진부터 내려가 보겠습니다. 정동진이 해돋이로 유명하다면 주문진은 해넘이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주문진 해수욕장과 향호 해변은 촬영 장소로도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특히 향호 해변에는 K-팝 스타의 앨범 재킷 촬영지로 알려져 기념사진을 남기려는 여행객들이 종종 보입니다.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소돌 마을에는 또 다른 포토존이 있는데요. 이곳의 아들바위는 노년의 부부가 기도 끝에 아들을 얻었다는 전설이 깃든 곳입니다. 소돌 마을에는 막국수 달인으로 불리는 소돌 막국수가 있습니다. 닭육수가 입맛을 당겼고 면은 냉면처럼 쫄깃해 색다르게 맛있었습니다. 주문진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 깊은 나루터입니다. 지금은 동해안의 대표적인 어업항이자 활기 넘치는 수산시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좌판 풍물시장에서는 생생한 현장의 활기가 펼쳐집니다. 어민 수산시장에서는 작은 선박을 가진 어민들이 직접 잡아온 신선한 해산물이 늘어서 있습니다. 인근에는 회냉면과 회막국수로 유명한 대동면옥 본점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주문진 방사제가 나오는데요. 간판마다 도깨비라는 이름이 종종 보입니다. 지금은 여행객들이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 사진을 남기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주문진면 아래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품고도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영곡면이 숨어 있습니다. 영곡면에는 한국 1세대 바리스타가 세운 보헤미안 박이추 커피 본점도 있는데요. 일정을 잘 맞추면 박이추 바리스타가 직접 내려주는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장인의 열정이 담겨 있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고 곳곳에 배어있는 커피에 대한 애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차로 3분 거리에 있는 초시 막국수는 주민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숨은 맛집입니다. 이곳의 면도 쫄깃해서 냉면과 비슷한 매력이 있었는데요. 잡내 없이 담백한 수육도 꼭 함께 곁들이길 추천드립니다. 연곡면 오대산 자락에는 율곡이가 작은 금강산 같다 하여 애칭을 붙인 소금강이 있습니다. 소금강 계곡을 따라 걷다 보면 기묘한 암석과 시원한 폭포가 이어지는데요.
초입에 있는 무른 개폭만 보아도 율곡이가 소금강이라 붙인 이유를 절로 알 수 있습니다. 영곡면 아래 사천면에는 강릉 여행 중 꼭 들러볼 만한 한과 마을이 있습니다. 100년 넘게 대를 이어 전통 손맛을 지켜온 곳으로 그 중에서도 갈골 한과가 대표적입니다. 발효시킨 찹쌀을 전통 방식으로 만든 한과는 바삭하다가도 금세 부드럽게 녹아내려 자연스러운 단맛이 입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천면에 있는 해변들은 맑은 바다 덕분에 스노클링과 서핑을 즐기려는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사천진항에는 싱싱한 해산물을 내세운 물회집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중 제주 해인 물회는 물회와 멍게 비빔밥이, 장안횟집은 우럭미역국이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미역국에서는 할머니 손맛이 떠오르는 깊은 맛이 느껴졌고, 담백하면서 달짝지근한 물가자미 물회에서는 소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천면 해변길에는 강릉을 대표하는 카페 지점들도 있습니다. 하평 해변 인근에는 커피 공장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보헤미안 바기축 커피, 사천 해변에는 소나무숲 사이에 자리한 테라로사 사천점이 있는데요. 맞은편 소나무 길과 해변을 함께 걸으면 한층 더 깊은 힐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강릉 커피 문화를 전국에 알린 테라로사의 본점은 시내에서 떨어진 구정면의 한적한 자리에 있습니다. 커피 공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세계 각지의 생두를 직접 로스팅해 신선한 풍미가 살아 있었고, 빵은 소문난 만큼 맛있었습니다. 구정면에는 삼교리 동치미 막국수도 유명하지만 강보리밥 역시 주민들에게 입소문난 맛집입니다. 신선한 나물이 조화를 이루어 한 숟갈도 남기기 아쉬울 만큼 좋은 재료 맛이 느껴졌습니다. 강릉을 비롯한 강원도 영동 지방은 동쪽으로는 바다, 서쪽으로는 태백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태백산맥 고갯길인 대관령 일대는 조선시대 궁궐이나 왕의 관에 쓰이던 금강소나무가 많이 자랐던 곳입니다. 대관령 자연휴양림은 금강소나무 숲길로 유명합니다. 숲이 깊고 울창해 마치 자연의 한 부분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처의 대관령 박물관은 다양한 고미술품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현장감을 살린 연출 덕분에 마치 과거의 공간을 직접 체험하는 듯한 생생함이 전해졌습니다. 대관령 인근 태백산의 높은 고원에는 이색적인 풍광으로 유명한 안반대기가 있습니다. 떡을 칠 때 쓰는 안반처럼 평평한 구릉이라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1960년대 화전민들이 이곳에 밭을 일구어 지금의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름이라 배추밭이 초록빛으로 이어졌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풍력 발전기까지 더해져 독특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둘러볼 곳은 강릉역 주변 도심입니다. 여행을 마무리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인데요. 동부시장, 중앙시장, 서부시장 인근으로 나누어 각각의 매력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릉역 동쪽에는 주민들과 여행객 모두 즐겨 찾는 포남동 먹거리촌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곳은 엄진의 포장마차지만 저는 동부시장 옆에 있는 독도네를 찾았습니다. 강릉식 양념으로 무쳐낸 꼬막 무침은 맛이 깔끔했고 무엇보다 암소 1등급 육회 사시미가 인상 깊었습니다. 동부시장 안에는 유명한 옹심이 맛집 동부감자 옹심이도 있습니다. 들깨 순 옹심이는 고소한 들깨와 쫄깃한 옹심이가 잘 어울렸고 옹심이 칼국수는 그대로 먹어도 맛있었지만 양념장에 비벼 먹는 또 다른 재미도 있었습니다. 시내빵집 터줏대감 중 하나인 바로방은 레트로 분위기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옛 추억의 맛은 그대로 지키면서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습니다. 동부시장 위쪽에는 교이동이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 맛집인 교동반점은 교동 짬뽕으로 유명합니다. 교동은 향교가 있던 동네라는 뜻으로 고려시대에 세워진 강릉 향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커피 성지라고 불리는 커피 내리는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자격증과 상장에서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전해졌습니다. 커피에는 여태 맛보지 못한 색다른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교동과 중앙시장 사이 골목은 요즘 젊은 세대들의 입소문을 타며 레트로 감성과 트렌디한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손맛 좋은 가게와 감각적인 편집숍들이 자리해 걷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그 한쪽에는 강릉의 향토 음식인 장칼국수 맛집 형제칼국수도 있습니다. 고추장 양념을 풀어 얼큰하게 끓이는 장칼국수는 단순해 보이지만 숨은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강릉에는 장칼국수 맛집이 여럿 있어 맛을 비교해보는 재미로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앙시장은 강릉 시내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입니다. 길거리 음식이 유명해 여행객이라면 꼭 들르는 명소입니다. 강릉 특산물은 물론 오징어 순대 같은 별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서부시장 주변에도 젊은 분위기의 가게들이 하나둘 늘어나며 점차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시장 인근에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지방 행정기관이었던 강릉 대도호부 관아가 자리합니다. 다른 지역은 대부분 도호부 터만 남아있지만 이곳은 건물이 복원된 특별한 관아 유적입니다. 사또와 관리들이 집무하던 공간, 한양에서 출장 온 고위 관리가 머물던 객사까지 갖추고 있어 당시 지방관청의 모습을 한눈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강릉은 늦게까지 문을 여는 가게가 드문데요. 관아 옆의 윤술서림은 밤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독립서점 겸 카페바입니다. 책을 읽으며 여유를 즐기거나 가볍게 술 한잔하기 좋은 서정적인 공간입니다. 차로 4분 거리에 있는 버드나무 브루어리도 비교적 늦게까지 열려 있습니다. 탁주 공장을 개조한 수제 맥주 양조장으로 강릉에 난 재료로 만든 맥주와 메뉴가 특별함을 더합니다. 관아 아래쪽에는 독특한 분위기의 명주동이 있습니다. 명주라는 이름은 신라시대 강릉의 옛 지명에서 유래해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일본식 가옥들도 일부 개조되어 근현대사의 모습도 엿볼 수 있는데요. 카페에 앉아 명주동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차분해져 강릉 여행의 마무리 장소로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강릉을 찾으신다면 바다뿐 아니라 곳곳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을 걸으며 또 다른 강릉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너도 가봤으면 해. 강릉.